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는 다 모았습니다. 미국 주식, 환율 및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14% 하락을 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만 그나마 0.14%로 선방을 하였습니다. 어제 사실 지금 금융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죠. 골드만삭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충격파가 온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침체에 대해서, 리세션에 대해서 가장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500 기준으로 이 4,000포인트를 사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어제도 4,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 조금 미끄러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죠. SP500 기준으로는 0.2% 하락을 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약 1691개의 주식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2435개의 주식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장이 좋았다고, 그리고 지수가 좋았다고 내가 가진 주식이 꼭 그만큼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는 법은 없죠.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가리는 전략이 중요한데, 과연 장이, 특히 다우지수가 하락을 해야 하는데 내 주식 포트폴리오는 상승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또 뉴스 스피커와 함께 하루하루 그날의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역시 돈이 모이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별 주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역시 가장 많은 거래량은 테슬라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가장 큰 상승폭도 테슬라였다는 거죠. 100불을 위협받는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행히 지난해 말 전고점이었죠. 113불을 돌파하면서 131.49, 네, 보이고 있습니다. 7.4% 상승을 하였고요.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컨센에 부합을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5.9% 상승을 했는데, 그의 반면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6.4% 하락을 하였습니다. 화이자 역시 3.7% 하락을 하는 이런 개별 주식의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환율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S&P 500의 기업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하였고요. 지금 일본 엔화가 역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 12시에 일본은행에서 드디어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금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37%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시장인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2만 1000불을 상회하고 있죠. 2만 1000불을 돌파를 한 겁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올 초 기준으로 지금 2만 불을 돌파를 했으니까 약 30%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다른 지금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들도 상당히 상승한 가상화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지 역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자산을 끌어올릴 레버리지 주택담보대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8일 기준이고요. 역시 시중 5대 은행 플러스 19개 은행에서 가장 좋은 이유를 보이고 있는 K뱅크 가져왔습니다. 4.24%고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변동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 상당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날 발표된 코펙스 기준으로 0.05% 하락을 하였지만, 이런 추세를 지금 대출이자에서 조금 하락을 하는 요인으로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황이라도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산을 또 지켜줄, 그리고 또 함께 할 예금, 정기예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부산은행이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5% 기준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DGB 대구은행이 최고 금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5%가 깨진 흐름을 볼 수가 있죠. 4.95%입니다. 나머지는 대구은행을 제외하고는 역시 5대 은행 기준으로 책정을 하였고요. 사실상 정기예금 금리가 앞으로 더 하락 추세를 반영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서 뉴스 스피커와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전북은행이 7% 우대금리 적용했을 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네, 우리의 자산을 불렸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되겠는데요. 어제 발표된 자료 중에서 최고가는 주공아파트 5단지의 36평형이었습니다. 최고가 32억을 상회했지만 22억 7억 7,600만원 실거래가를 보였습니다. 새롭게 전세는 5억에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음아파트도 34평입니다. 31평이 아니라 34평형 같은 경우는 최고가 대비 6억 정도가 하락한 22억,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량을 계속 보이고 있는 헬리오시티 33평형입니다. 23억 8천이 최고가였지만 16억 8천. 그래도 요즘 근래 들어서 금액이 확실히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당분간 설 연휴 때까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 상일지구의 대장 아파트죠. 고덕 그라시움 34평형이 14억 5천에 새롭게 실거래가 신고가 됐고요. 광명역에 있는 광명역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최고가보다 5억 이상이 하락한 9.2억에, 그리고 장위동에 있죠. 레미안 포레카운티 같은 경우는 12억 5천에서 약 4억 정도 하락한 8억 5천. 전세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4.3억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청년 울리는 꼼수 집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는 그런 꼼수를 많은 임대인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생 임대인이라는 그런 정부에서 권장하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얌체족들을 우리 청년들은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와 연결돼서 다운 계약서까지 횡행한다고 하니까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겠죠.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행에서 기준은 금리를 발표합니다. 잠시 후 12시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흐름으로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그 추이를 보일지, 피봇 뭔가 정책을 전환을 할지, 아니면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갈지, 그에 따라서 오늘 주식의 향배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자치구에서 발행을 하는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설맞이로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과 내일 당일간 진행을 하고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반반씩 나눠서 오늘 각 시간대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7%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 주식에서 오늘 PPI가 발표를 합니다.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항상 관심들을 갖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선행하는 바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을 하기 때문에 먼저 생산을 하니까 당연히 선행을 하겠죠. 이 물가가 얼마나 낮아졌는지가 곧 지속될 곧 추이, 어떤 하나의 트렌드를 살펴볼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S&P 500 기준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당분간 좀 상승세를 전환을 할 수 있는지, 2월 1일 예정된 FOMC 미팅 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네, 꼭 여러분들 뉴스 스피커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